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, 연합군의 보급을 책임지던 수백 척의 화물선이 있었는데요. 어느 날부터인가 이 배들이 차가운 대서양 한가운데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뚝 하고 두 동강 나기 시작합니다. 오늘 이야기할 리버티선에 얽힌 정말 치명적인 미스터리,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아니,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? 그 당시 최첨단 기술로 만든 그야말로 새 것이나 다름없는 배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부러져 버린다뇨.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령이 배를 뚝 분질러 버린 것만 같았죠. 자, 그럼 미스터리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. 바로 대서양의 강철 유령들입니다. 여러분, 이 배들은 그냥 짐만 나르는 배가 아니었어요.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연합군의 생명줄이었단 말이죠. 그런데 그 중요한 생명줄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툭툭 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.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. 근데 진짜 기가 막히고 이상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. 배를 만드는 데 쓴 강철, 이게 뭐 불량자재였냐? 전혀 아니에요. 당시의 모든 표준 검사를 완벽하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최고 품질의 자재였습니다. 그런데도 부러진다? 당시 엔지니어들은 정말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. 자, 이제 조사관들이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.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, 의외로 아주 간단한 비유 속에 숨어 있었어요. 바로 질긴 태피 사탕과 깨지기 쉬운 유리입니다. 모든 재료는 힘을 받으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처럼 행동해요. 하나는 연성인데 우리 엿가락이나 캐러멜 생각하시면 쉬워요. 부러지기 전에 쭉 하고 늘어나죠? 아주 질겨요. 반대로 취성은 유리잔 같은 거예요. 버티는가 싶다가 한순간에 쨍그랑 하고 예고 없이 깨져버리는 성질이죠. 자, 이 사진 한번 보세요.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왼쪽은 멀쩡한 금속이죠? 이게 바로 연성 상태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, 똑같은 금속인데 산산조각이 났잖아요. 특정 조건에서는 이렇게나 약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좀 무섭죠? 그럼 엔지니어들은 재료가 얼마나 질긴지, 그러니까 갑작스런 충격을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충격 시험이라는 걸 해봅니다. 말하자면 재료의 체력 테스트 같은 거예요. 꽝 하고 쳤을 때 얼마나 잘 버티나 보는 거죠. 뭐 전문적으로는 샤르피 시험이나 아이조드 시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런 새로운 방식의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존의 강도 테스트에서는 전혀 몰랐던 강철의 숨겨진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리버티오를 출몰시킨 진짜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죠. 수많은 가설과 실험 끝에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. 그 범인은 바로 환경이었습니다. 더 정확히 말하면 북대서양의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어요. 이게 정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. 뭐냐면 강철의 성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. 똑같은 강철인데 어떨 땐 질긴 엿가락 같았다가 또 어떨 땐 깨지기 쉬운 유리가 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연성취성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. 말이 조금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해서 온도가 특정 지점 이하로 뚝 떨어지면 멀쩡하고 튼튼하던 강철이 갑자기 성질이 확 변해서 유리처럼 약해지는 현상이에요. 리버티선의 강철이 바로 이 천이 온도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보세요. 온도가 따뜻할 때는 강철이 충격을 엄청나게 잘 흡수하죠. 아주 질겨요. 그런데 온도가 쭉 떨어지는 순간 충격 흡수 능력이 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순식간에 약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기록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. 취성 파괴는 약 4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배가 두 동강 났던 바로 그 바다의 온도가 강철이 유리처럼 약해지는 바로 그 천이 온도 근처였다는 거예요. 아,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.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이 수많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. 이 사건을 계기로 얻은 교훈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거든요.
이 발견이 오늘날 왜 중요하냐고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추운 나라에 다리를 짓거나 석유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? 끔찍하죠.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우주선에 들어가는 재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재료 자체만큼이나 그 재료가 실제로 쓰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. 네, 바로 이겁니다. 리버티선 비극이 우리 공학계에 남긴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. 재료를 테스트할 땐 그냥 실험실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 재료가 실제로 겪게 될 혹독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해야 한다는 것. 이게 이제는 상식이자 철칙이 되었죠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이 리버티선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학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. 물질의 속성은 절대적이지 않다. 환경에 따라 변한다. 어쩌면 이건 비단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적용되는 말 아닐까요? 리버티선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풀렸지만 이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상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보이지 않는 힘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